리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리딩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인지, 또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들보다는 이제 저희와 같이 독서 지도를 하는 타 브랜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주어진 지문의 문해력을 끌어올려서 그 내용을 이해한다,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이해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표현으로 보면 책을 다루는 거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일상의 과정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독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요, 좀 더 잘했으면 또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유혹에 조금씩 빠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학원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런 독서를 학습화해야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니까 학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효과라는 것은 일순간의 효과이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는 것, 몸에 습성화되어 있는 것,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습은 왜 시켜야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도가 나오는 것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발적으로 그 독서 행위를 했다고 느낄 수 있냐면, 보통 독서학자들이 말하기에는 70에서 80% 정도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흐름은 다 알고 있고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 독서 퀴즈 했을 때 우리 리딩이 날아가잖아요. 100점 되면 와 하시고, 한 70점 맞았으면 이놈 새끼 이렇게 하지 마세요. 70점이나 80점도 굉장히 좋은 행위고요. 100점 맞았으면 그냥 우리 아이가 좀 더 쉬운 책을, 자기 수준보다 좀 더 쉬운 책이 읽었구나. 왜 학원에서는 자기 수준보다 쉬운 책을 줬을까? 현재 도입 단계구나. 아이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단계구나. 또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단계구나. 또는 아이의 독업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수준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리드인만이 독서 활동을 수업 시간에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리드인에 있어서는 도서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면 그냥 책 제목, 출판사, 지연이, 작가, 이게 도서 정보가 아니에요. 도서 정보라는 것은 그 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또 그 책을 가지고 독서 활동을 했던 모든 학생들이 정보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책에는 당연히 책 제목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교과 도서 지수 생성기를 통해서 그 도서의 이독성 지수, 가독성 지수를 산출해 놨겠죠. 그리고 차례별로의 이독성 지수와 가독성 지수를 산출해 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문장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A라는 책이 있으면 이 책의 전체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점수로 따지면 몇 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례 1번의 예를 들면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되고, 차례 2번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했을 때 정보가 있겠죠. 정보라는 것은 줄거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작가 소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독서 주제를 던졌을 때 타켓이라 하죠. 거기에 대한 적응도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이 책을 이렇게 분해한 독서 퀴즈도 있을 것이고요.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줄거리 부분들이 어떤 타입으로 제공되는 것이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줄거리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독서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풀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에게 제공되는 도서는, 그거는 내 아이가 이해도가 70점이고 의사초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본사의 서버에는 뭐가 담길까요? 이 학년별, 이 도서를 읽은 아이들이 평균 이해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학년별 이 아이는 현재 내용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다. 또 이 아이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파악이 빠르고 이 아이는 추론적 이해관계가 빠르다. 다음에 학년별에 있어서의 분포, 전체적인 분포. 또 하나는 차례별로의 이해도도 같이 산출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읽었을까도 산출이 됩니다. 원장 화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독서 활동이라는 클릭을 딱 하게 되면요. 현재 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읽고 있는 도서들이 저렇게 다 뜹니다. 그럼 원장님은 쭉 훑어보겠죠. 저기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 방법, 독서 지구력, 현재 이 책이 이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신호등으로 다 표시됩니다. 한 권을 확대한 건데요. 현재 이 아이가 4레벨 하고 있으면 4레벨 도서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마라톤 코스에서는 어느 정도 진입을 했는지, 다음에 이 아이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책의 페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여기 보시면 아이가 책 한 권을 읽고 다 읽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읽고 수업 시간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읽습니다. 이어서. 이 아이가 앞에 있는 2시간 또는 첫 시간 또는 앞에 한 3시간 정도 읽은 그 내용으로 파악했을 때 이번 시간에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겠다 없겠다도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왜 이 판정을 내리느냐? 선생님이 뭐 해야 돼요? 이 책을 다 읽으면 당연히 이 책에 대한 독서 퀴즈도 해야 되고요. 독서 노트도 해야 됩니다. 또 이 학생에게 다음에 줄 책도 골라야 되겠죠. 그런 게 쉽게 그냥 이런 책장에서 책 뽑아서 너 이 책 읽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 아예 책 못 읽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다 분석해서 그 아이가 조금 더 노력했을 때 읽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책을 테라피를 통해서 선정해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데 5페이지 이하 쪽수가 몇 번 나오는 걸 봅니다. 만약 5페이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아이는 책을 힘들게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 전체 학년 비율 분포도로 따졌을 때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아이가 이 책은 다른 아이들은 쉽게 읽는데 이 아이는 어렵게 읽는지, 또 이 아이가 어렵게 읽고 있으면 이런 장르 중에서 어떤 장르가 더 쉽게 읽고 어떤 장르는 더 어렵게 읽는지, 다음에 이해도는 어떻게 분포도가 같아가는지, 다음에 이 아이가 독서 지구력 상태가 현재 3대3이면 구분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구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구분이 유지 안 되는 상태가 몇 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작 전에 다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머님 뭘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앉으면 그 아이에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서 그렇다 해서 만만하지 않는 도서를 정해주고요. 그 과정들에 있어서 너 저번 시간에 보니까 책 읽다가 중간에 한 12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주의력이 떨어지더라. 오늘은 15분까지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화이팅! 이 차례 갔는데 오늘은 세 번째 차례를 읽고 있는데 이 차례는 이 도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했을 때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화이팅 해보자. 아니면 저번 시간에 어려운 구간을 읽었으면
저번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의 차례가 어려웠는데 넌 잘 읽었더라. 요번에는 쉬우니까 오늘은 아주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독서 퀴즈나 독서 노트를 해보자. 하는 부분들이 일일이 다 터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내 자녀를 집에서 책을 읽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지금은 사실은 우리 학원에서 해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어머님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왜 리딩이 수업 시간에 있는지, 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이런 정성과 관심과 분석이 없으면 아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스템화하고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독서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서를 부모님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유혹에 빠져서 잘 보여주려고만 하는 행위를 하려면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문제 잘 만들고요.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독서란 것은 일상이고 생활이고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딩 선생님과 원장님이 그 학생 본인이 되지 않는 한 힘들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본인이 되라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들을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딩을 보내실 때는 좀 믿고 보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도 아이에게 맞는 도서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여서 고맙습니다. 그 학년에 맞춰서 한다기보다 그 아이에 맞춰서 하는 거. 네, 그리고 독해력이나 독서력이 중점을 둬서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읽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좀 스스로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어서 보내게 된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아이가 이제 집에서 책을 읽는데 읽으면서도 잘 이해하면서 읽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좀 늘 있었는데요. 네, 리딩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교과 도서지수 검사를 통해서 레벨별로 책을 추천해서 그 책을 읽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어서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큰아이가 돌 때부터 제가 책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육아를 하고 나니까 아이에게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서 리딩을 보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가까운 곳에서 리딩이 생겨서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제가 어떤 도서를 얼마만큼 제대로 읽고 있는지 확인이 되질 않아서 그게 제일 궁금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편독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경향도 조금 고쳐주고 싶어서 이제 리드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그러긴 하는데 조금 얘가 어떤 어휘력의 확장이나 글 읽기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레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다독을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좀 어떻게 정확하게 잘 읽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권할 때도 제 좋아하는 책 위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는 중에 리드인을 보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안 읽던 아이가 집에 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또 집중력은 있었으나 지구력이 없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 약했는데 그게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책의 두께도 달라졌고 글법 수도 많이 달라지고 하면서 아, 얘가 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이 엄마, 단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전 사주세요. 사전을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가 늘고 있고 책에 흥미로 보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빨리 깨워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를 보면 정말 체계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정말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네, 몸소 느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책을 고르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한쪽으로 좀 치중된 책을 고르게 되는데 이제 리드인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거부감 없이 아이가 여러 영역의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게 되고 집에서도 이제 다른 영역의 책을 좀 읽으려는 시도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저는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일단은 책을 어느 한 가지 책에만 편독하지 않고 다양한 책을 장르를 읽어서 저는 아이가 좀 편독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아주 만족하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읽었던 책들보다도 이제 다양한 서적을 선생님께서 권해주시니까 이제 다양하게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집에서도 이제 보지 않았던 이제 소설류 책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잡고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 책 읽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파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읽기의 어떤 속도와 그런 속도에 비해서 집중력도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읽는 것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윤우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엄마,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너무 좋은데요. 책 속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많은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잖아. 맞아. 책 속에도 많은 세상이 있어. 윤우가 그 책을 통해서 더 나은 또 더 훌륭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행복하길 바래 언제나. 사랑해. 더 넓은 세상에서 엄마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지환아, 리드인에서 즐겁고 꾸준하게 읽은 책을 바탕 삼아서 너가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엄마가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랑한다.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너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고. 엄마는 너를 믿고 아빠도 너를 믿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지금처럼 잘 다녔으면 좋겠어. 국어 시간이 재밌다고 말한 내 아들 사랑한다. 정우가 정서야 너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늘 옆에서 같이 걷고 응원할게. 늘 사랑해. 고마워. 루이야, 너의 꿈을 응원해. 사랑해.